엔진 점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발사와 달리 민간 기업 총괄로 누리호를 제작한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의 의의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리호 발사 시각이 애초 예정보다 한 18분 정도 늦어지면서 발사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었는데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이 새벽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는 이 연료와 그 산화제를 공급하는 엄베리칼 타워라는 게 있는데 이 타워에 그 압력 센서 하나가 좀 이상 신호가 나타나서 이거 때문에 이제 발사가 늦춰진 거거든요. 예. 그 조사를 해봤더니 압력 자체는 이상이 없고 센서만의 문제로 이제 밝혀지면서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1시 13분에 발사된 누리호가 이제 원래 예정됐던 비행 시간보다 원래 예정됐던 비행 시간이 21분 24초였는데 이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번 발사에서는 이제 누리호의 비행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누리호의 총 비행 시간은 1284초입니다. 그런데 실제 누리호의 비행 시간은 이보다 한 370초 정도 줄어든 914초로 나타났거든요. 예. 이 누리호는 이제 아시다시피 1단과 2단 그리고 3단으로 구성된 이 3단 발사체잖아요. 이 각각의 단마다 엔진이 장착돼 있는데 1단과 2단, 3단의 엔진 모두 연소 성능이 이 추정한 값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리호의 총 비행 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이 우주청과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의 엔진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4차 발사는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체 제작의 전 과정을 총괄을 했습니다. 과거 1차부터 3차 때와는 좀 다르게 민간 기업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잖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누리호 비행 모델이 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누리호는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모두 같은 기체를 제작해서 발사하고 있는 건데요. 민간 우주기업이 제작을 맡은 이 네 번째 비행 모델이 별다른 이상 없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세 번의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의 제작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사체 제작 자체는 이제 민간 기업이 맡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이고요. 이번 발사에서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을 했고 민간 기업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누리호 기체 자체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발사 운용은 이 한국항공우주원이 여전히 주관을 하고 이제 민간 기업은 참여를 해서 이제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5차와 6차 발사가 남아 있는데 이 발사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이 발사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 비중은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그런 예정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 발사 운용을 좀 보조하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제 6차까지 발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이후 발사부터는 이 발사 운용도 민간 운영이 이제 전담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가 이제 앞으로 5차, 6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6차 발사 이후의 발사 계획에도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누리호는 이 4차부터 6차까지 발사를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좀 누리호를 고도화한다.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성능을 높인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데 네. 이제 올해 4차 발사를 했고 내년에 이제 5차 발사가 잡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6차 발사가 잡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6차 발사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예. 이제 어제 그 우주청 발사 그 발표를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7차 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고도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7차 발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7차 발사 이후에는 8차 발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8차 발사부터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의 성공으로 앞으로 계획이 더 늘어난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4차 발사가 성공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발사도 민간 기업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을 의미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좀 앞당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뉴스페이스가 좀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주 개발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부 중심이었거든요. 네, 1960년대 그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아폴로 프로그램이나 이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 미국이 추진했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제 미국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우주 개발을 우리가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 올드 스페이스와 비교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스페이스X와 같은 좀 혁신적인 우주 기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 전에는 없었던 이제 재활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거든요. 예, 이걸 이제 과거의 올드 스페이스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이제 4차 발사에서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려면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려면 이게 우주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 누리호 비행 모델 자체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축이 돼서 개발을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국내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누리호 발사가 없으면 일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누리호 이제 4차 발사는 그 3차 발사 이후에 한 2년 6개월 만에 발사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 그 말은 2년 6개월이란 발사 공백이 있었던 거고 그 기간에 이 작은 기업들은 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발사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그 6차 발사 이후에 7차 발사와 8차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좀 긍정적이다. 우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차, 8차 발사 이후의 계획들을 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누리호를 상용화하는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우주 발사체를 상용화하려면 아무래도 중요한 이제 발사 단가거든요. 네, 이 우주 발사체를 쏘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내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인공위성 업체들이 이제 그 발사체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누리호는 6차 발사까지는 이 발사 단가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쏘기 때문에 발사 단가가 없는 거고 이제 7차 발사부터는 이제 발사 단가 산정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이제 정부와 그 민간 기업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발사 단가가 산정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누리호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을 수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뭐 이제 누리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발사 단가도 낮춰야 되는데 이게 낮추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기술 진보를 통해서 이걸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